이긍정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lze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anna be the simplest. Wanna be the simplest. Yeah. 오늘은 먹기 싫어 밥이. 그래서 식빵에 잼 발라. 엄마가 걱정하지 마니. 2부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사실 좀 미술을 괜히 한 것 같아. 우리 약간 1부에서는 사실 네. 이 미술 시장에 네. 미술 시장이 어떻게 그 IT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대부분 어중간한 미술 관련 앱들은 다 뭔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마음. 아무리 좋은 콘텐츠,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도 네. 그걸 싸고 있는 포장지가 누더기면 사실 사용자는 안 쓰거든요. 특히 이제 UX랑 UI가 중점화되고 있는 이제 요즘 시대.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쓰기 편하고 예쁜 앱들을 사람들은 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사용성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캥거루, 그다음에 아트데이, 그다음에 뮤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뭔가 장점은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걸 싸고 있는 포장지가 너무 거지 같잖아. 신문지야, 같아. 신문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10월 26일자 신문지를 사실 우리 이것 지난주 때문에 대중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그 왓챠 얘기했을 때도 왓챠가 사실 대단한 걸 해주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TV도 없었고 그렇죠. 네. 그냥 너 영화 뭐 봤어? 아니면 뭐 볼 거야? 이거 어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 앱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옛날 소개팅으로 돌아가서 틴더? 틴더 같은 경우에도 이 여자 어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앱이 잘 되니까 사용자들이 몰리니까 돈 벌 구멍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참 슬프네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그래봤자 사람들은 이걸 안 써. 미술은 원래 안 돼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잘 만든 미술의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진짜 대박 낼 수 있어요. 그지. 네. 제가 미술 그리고 예술 쪽에 관심을 이제 전시를 가지게 된 게 이 네. 미술관을 알게 되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잘 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제주도에서. 아니요, 대구에서. 대구에 네. 살다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문화생활을 한번 해보자. 네. 예. 이제 20살이 되고 딱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돼서 네네.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때 처음 갔던 미술관이 네. 대림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었습니다. 전시는 뭐였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 본 게 아마 디터럼스였을 거예요. 디터럼스. 네. 처음 봤던 게 아마 디터럼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디터럼스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몇 년 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대림미술관 자체는 자기들이 갖고 왔던 전시를 아카이빙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난 지난 전시로- 전시가 네. 있긴 있는데 스토리로 있는데 아주 옛날 것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정 이상 이후에서 그게 아예 리뉴얼을 하면서 대림미술관이 제가 알기로 행보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 이전까지 올드한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약간 보수적인 경향을 유지를 하다가 예. 일정 뭐 언제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는데 프로모션의 방법이나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바꾸고 예.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아예 노리면서 행보를 좀 바꾸더라고요. 로고도 바꿔버리고. 확실히 네. 좀 젊다는 느낌이 강하고 네. 예. 일단은 이 서비스들을 소개하기 전에 네. 이제 대림미술관이 뭐 하는 데인데 대림미술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가발전을 들으시는 분들에 딱 맞는 전시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취향이 다 네. 비슷할 테니까. 대림미술관은 왜 대림미술관이 좋냐면 네. 얘네 그 모토가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름에 대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대림 그룹에서 만든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림 그룹 산하에 대림문화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2002년에 설립한 이제 그 미술관입니다. 사립 미술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때 비용이 좀 비싸요. 비싼 편인데 이제 D 멤버십이라는 거 통해서 10,000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 3번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 전시 자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람들한테 예술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 여기 와서 즐기고 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한 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최근에 보고 온 린다 맥카튼이라든지 네. 아니면 라이언 맥긴리라는 사진작가의 전시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북유럽 가구를 직접 볼 수 있는 음. 그런 핀율 전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여기 처음 가서 봤었던 디터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 디터럼스라는 게 이제 브라운의 디자이너였거든요. 근데 브라운의 디자이너였는데 네. 이게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플을 또 좋아하니까 한번 가서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일상과 좀 많은 연관이 있는 전시를 많이 했어요. 그럼 뭐 린다 맥카트니 뭐 이런 것들은 친숙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다른 미술관에서는 조금 접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무겁지 않은 작가들을 데리고 와서 좀 트렌드를 이끄는 미술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문화예술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립미술관이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네. 대립미술관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그 뭐지 일반 가옥을 리모델링한 리노베이션 일본 가옥이에요, 거기가? 네, 원래 그게 그냥 가정집이에요. 그 가정집을 다 갈아엎어서 전시관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왠지 좁더라. 네, 그래서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은 그 테라스를 바라보는 휴게 공간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원래는 그 가옥이 갖고 있는 그 테라스 같은 곳이었고, 아, 근데 이제 이 건축가가 이제 건축가를 섭외해서 리노베이션을 했고 내부를 다 갈아엎은 건 맞는데 예. 그러면서도 기존의 형태는 유지하는 게 원래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걸 다 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컨셉들을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을 했겠죠, 직원들끼리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 가옥이었으니 일상에 녹아들자라는 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잘 물려 맞아 떨어져서 그 대중들한테 지금 이게 천천히 계속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요즘 그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해시태그나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 대립미술관에 가서 노는 것이 뭔가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 힙스터 힙스터. 같은 느낌이고 네. 그 힙스터 병신 같은 느낌이고요. 네. 네. 원래 진짜 힙스터들은 자기들이 힙스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음. 네, 저는 힙스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는 전시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싫은 것 중 하나인데 이 작품이나 미술적인 관심이 없어도 그냥 왠지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줘야 돼. 뭔가 야 나 이런 거 봤어. 인증샷 같은 것도 찍고 이런 게 필수적인 것처럼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립미술관에 가는 사람은 뭔가 문화적 소양이 많은 것 같아 보여. 이런 약간 느낌을 스노버라고 하죠. 아는 척하고.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대중적으로 네, 많이 퍼지고 미술이 알려지는 많이 건 좋은 알려지는 거지. 거 진짜 좋은 거니까 추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다만 미술 업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 중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좋은 작품들은 오히려 소개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대립미술관이 갖고 오는 전시들은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좀 돈을 그만큼 돈을 벌거든요, 사실은. 그치. 이게 티켓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티켓을 벌어들이는 게 비싸기도 하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 일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전시는 비싸선 안 돼. 3,000원, 5,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10,000원을 넘어? 이상해. 이러는데 대립미술관은 비싸거든요. 아니요, 대리미술관 5,000원인데.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거를 소비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5,000원은 막 종합 전시 박물관 엄청 큰 건데. 근데 이건 찌깐한 전시를 음. 그 평일 린다 맥카트시전 마지막 날쯤 마지막 시즌쯤에 갔을 때요.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반나절은 줄 그게 서야 될 걸. 여기 대리미술관이 위치도 설명 안 드렸네. 위치가 그 네. 경복궁 쪽에 있거든요. 옆에. 정확히 말하면 통이동에 네. 있는데 거기서 줄이 어디까지 서 있냐면 거기 입구에서 시작해서 쭉 나와가지고 경복궁역까지 가 있어요. 맞아요. 줄이. 그러니까 경복궁역에 내리면 대립미술관 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게 문제가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대리미술관 가져온 건 아닌데 네.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은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뭐 여기 가서 한번 봐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야, 너 린다 맥카트니전도 안 봤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린다 맥카트니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뭐 보러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가장 꼴보기 싫었던 건 이거예요. 뒤에서 대립미술관은 전통적으로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예. 사진을 찍는 게 얘네가 권장해요. 아니 원래 대부분의 미술 전시들은 사진을 찍는 걸 뭐라고 안 해요. 사진을 찍어도 되고 그 후레쉬만 안 터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 가도 사진을 찍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작가분이 거부를 하시면 금지가 붙어 그건 안 있겠지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능해요. 예. 뭐 프랑스의 유명한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다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립미술관의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가옥을 그 개조한 거기 때문에 좁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지 줄 서서. 이게 사실은 보통 줄을 쓸 때 동선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동선대로 움직이는데 전 작품을 등지고 셀카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못 보는 거거든요. 맞아. 셀카가 담겨 있는 작품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셀카 찍으러 가는 거야. 근데 맞아. 뭐 찍으러 가는 것도 좋아. 근데 이 한 80%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렉이 생기는 거지 뒤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평일에 가는 걸 전 추천해 드릴게요. 차라리. 주말보다는 네. 주말에 가면은 진짜 헬이고. 주말에 가면 진짜 헬이고. 네. 어쨌든 뭐 뭐-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어쨌든 대립미술관에 잘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모바일 앱 부분이니까 예. 네네. 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와서. 네. 네. 어쨌든 지금 대립미술관은 지금 이제 매 시간마다 도슨트를 진행을 하는데 예. 네네. 큐레이터 분들이 나와서 네. 그 마이크 메고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 이 작품은 네. 몇 년도에 나온 은실장이라는 작품인데 네. 되게 허약하고 이게 은실장의 똥입니까? 네, 허약하고 욕심은 많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허약하고 욕심이 많은 건 뭐야?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시간을 맞춰서 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이 대립미술관 앱을 어떻게 가게 됐냐면 네. 이 작품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그 입구에만 크게 적혀져 있지 네. 작품 각각마다 설명이 써 있진 않거든요. 무슨 부족하지. 라벨만 박물관- 붙어 있고. 박물관도 아니고. 모든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죠. 아쉬운 그렇죠. 부분이죠. 근데 지금 대립미술관 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네. 그 앞에 번호를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네. 이 앱 안에서 수석 큐레이터가 다 작품을 그러니까 수석 큐레이터란 말은 이번 전시를 기획한 사람. 기획해서 전시를 가져오는 것부터 다 본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앱에서. 앱 안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들려드리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마치 라디오를 듣듯이 즐겨주세요. 만약 제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이 투어를 영어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제가 들려드린 것 같은 경우는 이 수석 큐레이터가 이 지금 하는 전시. 누구예요? 이건 빕스코브인가요? 헬릭 네, 빕스코브. 헨릭 비스코 전 몰라서 안 봤어요. 네. 헬릭 빕스코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아무튼 이 앱 자체가 되게 잘 돼 있고 네. 큐레이션 서비스를 근데 원래 전시들을 대부분 전시장을 가면 오디오 가이드라고 해서 3,000원 정도 내고 이걸 빌려요. 헤드폰 이거. 헤드폰 네. 끼고 무슨 보청기 같은 거 끼고 그거를 하는 거죠. 끼고 돌아다니면 네. 그 보통 좀 좋은 오디오 가이드는 뭐 NFC가 붙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품 앞에 작품 서면 앞에 가면 알아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얘도 그러면 작품 앞에 가면 그러진 자동으로 않아요. 나오나요? 그러진 않고 동선대로 이제 제가 눌러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잘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충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핸드폰대로고 이건 이거대로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박물관에 가면 뭐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도 네. 이런 서비스는 많아요. 근데 네. 앱을 끄면 이게 도슨트가 멈춰요. 그렇죠. 어. 다른 앱을 쓰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안 돌아가요.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는 거나 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앱을 켜놔야 무조건 네. 도슨트를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대리미술관 앱 같은 경우는 앱을 꺼도 계속해서 그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면서 볼 수 있고 그 서울시립미술관에도 이게 있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앱을 대립미술관에서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대립미술관께 너무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립미술관 거는 아까 말했듯이 오디오 도슨트 다른 전용 기계처럼 그림 앞에서 자동으로 나오진 않는데 반대로 계단을 올라가기 전부터 이걸 누르라고 해놔요. 그러면 알아서 오디오 트랙 마치 우리 앨범을 순서대로 재생하면 작곡가의 의도를 볼 수 있듯이 재생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귀 속에서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아, 동선도 네, 알려주고. 동선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 재생 눌러놓고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걸어다니면 작품을 감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쓴 게 어차피 모든 핸드폰 기계 안에 뭐 NFC나 이런 최신 기술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녹음하는 그 소스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었는데 이걸 듣고 다른 데도 다 하겠지.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인데 이러고서 서울시립미술관에 가서 앱을 깔았거든요. 서울시립미술관 앱은 좋지 않아요. 또 이런 말 표현 쓰기 싫은데 쓰레기예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아니 서울 뭐가? 현대미술관 말고 현대미술관 말고 시립미술관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앱은 뭐 거의 뭐 2000년도 초반에 어디로 나온 가셨어요? 앱이군요. 서울시립미술관 여기 과천에 있는 거? 아니 여기 코앞에 있는 거. 5개 있잖아요. 여기 저기 뭐야 시청 옆에 있는 거. 시청 옆에? 네. 덕수궁? 네. 덕수궁 맞나? 몰라요. 아무튼 앱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네. 재밌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백그라운드로 넘어가면 앱이 꺼지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앱을 무조건 켜놔야 되는 거야. 더 아이러니한 거는 앱만 켜놔서는 안 되고 화면이 켜져 있어야 돼요. 배터리 아깝게. 근데 문제는 그럼 뭐냐면 전시를 봐야 되잖아. 그럼 스마트폰을 계속 켜서 스마트폰이 켜지는지 꺼지는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실 전시장은 보통 그런 데 가면 어둡잖아요. 네. 핸드폰이 밝게 계속 빛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 방해라는 거죠. 피해를 주는 어. 거지. 근데 대립미술관은 진짜 사소한 디테일인데 화면을 끄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려도 계속 재생돼요. 제 생각에 이걸 정확히 동선을 다 파악하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아까 은시장이 말했지만 뭐 NFC도 있고 뭐 QR 코드를 찍어도 되고 이런 기술적인 걸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기술적인 거는 100%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이게. 그렇고 그냥 기술의 영역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이 감성에 와닿는 부분은 자 이제 2층으로 이동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얘네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듣던 사람들은 자 이제 2층을 이동하셨으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더 와닿는 거죠. 맞아요. 더 감성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하나가 큐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미술 전시를 기획할 때 단순히 무슨 작품 갖고 와서 어디다 걸자 이게 아니라 이 작품을 예를 들어서 왼편 벽에 있는 작품을 보고 뒤돌아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 거야까지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굳이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아도 이 가이드만 잘 만들면 다 원하는 대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작품을 곡해하지 않는 그 방법을 유도할 수 있고 확실히 이 앱이 그 사실 이 도슨트를 다 따라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이 대립미술관을 가기 전 그리고 대립미술관 안에 있을 때 네. 그리고 대립미술관 나와서까지 이게 사용자 경험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첫째로 가장 좋은 거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앱에서 쓰는데 아트데이랑 너무 비교돼. 아까 네. 아트데이는 이제 옛날 디자인이고 이게 대립미술관은 전시가 바뀔 때마다 앱이 바뀌는다는 생각을 저는 맞아. 하거든요. 맞아. 디자인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앱 아이콘이 계속 바뀌어요. 그 전시에 맞는 색깔로. 근데 이번에도 업데이트 되는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는 5,000원을 내고 들어가요. 네. 근데 한 번 전시를 보는데 5,000원을 내고 들어가고 전시 기간 내에는 5,000원 낸 거 안에서 그냥 계속 무한으로 볼 수 한 있어요. 번 구입하면 계속 방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D 멤버십이라는 걸 가입을 하면 전시가 3회에 그리고 여기서 하는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아메리카노가 한 잔 무료이고 이게 모두 합쳐서 10,000원이에요. 예. 근데 이 카드가 나오는데 카드 사실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네. 이거를 이 대립미술관 앱 안에서 가입을 해서 그 바코드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미술관 들어가기 전에 앱 멤버십 카드를 쓰겠죠. 그리고 미술관 안에서 네. 도슨트를 듣기 위해서 그 앱을 앱을 켜서 키겠죠. 그러면 쓰고. 앱이 한번 연결이 됐죠. 예. 영화는 된다. 전시관 안에서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 뭐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사진을 뒤에 놓고 거기서 사진을 포토존이라든지. 포토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그게 뭐라고 하더라? 슈팅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네네. 네. 슈팅 스튜디오 찍은 사진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나와서는 그 내 추억을 그 핸드폰 안에서 보는 거죠. 네. 한번 얘는 사용자 경험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잘 만든 거죠. UX적으로 되게 이 동선을 잘 고려한 것 같아요. 앱이랑 미술관이랑 하나가 돼 있어 서비스가. 그렇죠. 이게 완전히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한 거죠. 뭐 어쨌든 대립미술관을 뭐 이번 화에는 거의 대립미술관에 극찬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대립미술관 자체가 하는 그러니까 자가발전 컨셉에 만든다면은 대립미술관만큼 우리나라에서 이걸 신경 써주는 업체는 없어요. 사실 그지. 기업 맞아요. 미술관은 네. 뭐 지금 아까 아망드가 말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국립현대미술관 여기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현대미술이라는 걸 갖고 오기도 했고 현대미술관이 어디야? 그거 거기- 삼청동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 있잖아. 있는 거. 그 어디야? 있어 넓은 MMCA. 거. 저 건물이 뭐지 하고 보는 아 보면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밖에 오래되지 안 됐어요. 않았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 그래? 최근에 원래 계속 공사장이었잖아요 거기. 네. 아무튼 거기가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컨셉상 좀 이거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네. 기대를 하는 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꼭 대립미술관 거를 보겠죠. 당연히. 보십시오. 어. 왜냐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오고 저는 이거를 이제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린다 맥카트니전 때 재미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린다 맥카트니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연장을 했어요. 맞아요. 돈이 됐거든. 그 굿즈 판매도 엄청났고 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입도 엄청났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됐고 거기에서 꽤 많은 부분을 이 자기들 앱이 차지했다고 지금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도슨트 그 오디오 도슨트를 모바일로 듣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퀄리티 올라갔어? 퀄리티도 올라갔고
작가를 직접 데리고 와서 그 도슨팅을 같이 했어요. 음. 그리고 오디오 아까 녹음을. 제가 네.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다른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음. 작가를 데리고 와서 작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면서 작가 목소리를 한다거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은시장이 말해준 대로 작가 목소리 위에 그 위에 동시 번역을 해놨, 동시 통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 미술 기획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거기까지 안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앱이니까 가능한 네.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니들이 통역한 거 듣기 싫고 작가 목소리 네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영어로 작가 목소리 들어라. 영어로 들어라. 우리 옛날에 TV에 음성 다중이라는 거 있었거든. 같이 음성 다중처럼 그 언제 적 거야 음성다중 엄청 오래간만이네. 그런 느낌으로 넣어놓은 거 보면 음. 확실히 은실장 말한 대로 그런 거에 재미를 영향을 봤을 받은 거예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뭐 이거 계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러다 보니까 힙한 그러니까 뭔가 트렌디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오려다 보니까 진짜 작품성 있는 것들을 못 갖고 오는 게 되는 그럼 거 딴 데 아닌가 가서 보면 싶어요. 되잖아.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 진짜 막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명작들을 갖고 온다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근데 생각하거든요. 명작을 가져오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대중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예술적이고 예술가들이 보기엔 너무 대중적인 것만 가져오니까 왜냐면 내가 이거 빕스코브전을 보면서 진짜 쓰레기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요? 이건 대립미술관 자체가 잘하는 건 맞고 이번에 대립미술관 오디오 도슨트 들으면서 진짜 와 이거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냥 저는 헨리 핍스코브 자체가 아직 그 너무 젊은 사람이에요. 되게 아직 젊거든요. 그러니까 젊은데 시대가 주목하는 핫한 건데 젊다 보니까 작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갖고 전 시장을 좀 어거지로 채운 느낌이 있어요. 더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정도의 느낌? 전 잘 몰라서 안 보러 갔어. 어쨌든 뭐 이건 예술의 영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런 행보 자체는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들어놨어요. 한번 네. 평일에 놀러 가세요. 주말엔 가지 마시고. 그리고 주말에 진짜 가서 좋은 줄을 점은 구경해야지. 진짜 좋은 점은 앱만 깔아도 이번 전시를 갈만한지 아닌지 전시를 다 볼 수가 있어 맞아요. 거기서 네, 화면에 작품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를 볼만한지 아닌지를 앱으로 미리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대림미술관 좁다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지금 한남동에 디뮤지엄이라고 새로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서비스로 넘어가기 전에 네. 대림미술관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씻고 나가야 되잖아요. 대림미술관 가려면 씻고 나가. 씻고 나가야지. 사람도 더럽게만 하고 있네. 우리 같은 종류들은 원래 밖으로 밖에 씻고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햇볕을 보면 약간 울렁증이 나는 그렇지. 그래서 피부에 안 좋아. 그 빛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그게 정도가 끝이지. 최고죠. 네. 백색 그거. 네. 그러니까 그 정도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대립미술관이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대립미술관이 좋다 하더라도 언제가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는 거 하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뭐냐면 네. 우리가 그 집에서 세계 여행 하자고 할 때 구글 어스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지구본 일단 돌리잖아요. 뉴욕을 걸어 다녀봤어. 네. 그걸로 한번 뉴욕을 걸어다녀. 안 가봤는데 이미 다 가본 느낌. 그렇지. 가본 것처럼.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박물관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예. 집안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글이 만든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작품을 검색해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놓은 서비스인데 유명 예술기관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백악관 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예. 백악관, 그다음에 카타르에 있는 이슬람 박물관, 그리고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이런 세계 유명한 미술관에 걸려 있는 작품들을 예. 네. 방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안에 걸려 있는 게 사실 박물관 안에 작품이 걸려봤자 뭐 한 10,000점, 20,000점 걸리면 진짜 큰 네, 박물관에서 큰 그리면 박물관이죠. 되잖아요. 45만 점 있어요, 이 여기는. 그게 이게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엄청난 거를 아실 수 있는데 그 우리 구글 스트릿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약간 진짜 화살표 방향으로 들으면 내가 걸어 다니는 느낌이 나잖아. 나 걸었다니까 뉴욕을. 알았어.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 박물관 안이 상대적으로 그 스트릿보다 훨씬 좁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 그 좁은 만큼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해서 안에 화살표 누르면 그 전시장 안을 진짜 그대로 다 돌아다니는 옮겨놨더라고요. 느낌으로. 3D로.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 미술관의 분위기까지 똑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미술관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미술관 안을 아예 다 캡처한 거니까. 방바닥까지. 네. 정말 구글의 이런 구글은 다 훨씬 갖고 나간 것 있어요. 같아. 기술력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영업력 갖고 있죠. 그다음에 돈 있죠. 플랫폼 갖고 있죠. 돈 있죠.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작품을 보러 갈 때 눈으로 작품을 보잖아요. 네. 근데 작품을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만져볼 수도 없잖아. 그지. 만져보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사실 되게 신뢰가 된다고 제가 배운 게 그 그림 앞에 눈 가까이 대서 보는 걸 되게 신뢰가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아까 말했듯이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후레쉬를 터트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볼 때 뭐 정숙해야 되고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눈을 가까이 대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안 돼요? 다 핵심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음. 핵심이 뭐냐면 작품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을 때 네. 개선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는 거예요, 그냥. 아. 아니 그것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의 입이랑 음. 그 코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그 페인트가 옛날 페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유화라는 게 기름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바뀐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나 원래 느낌이. 그래서 뭐 모나리자도 원래 작품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부분들이 있고 안 보인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네.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후레쉬가 주는 그 과한 빛이 음. 작품을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구글 우리가 거기 가서는 못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을 가든 근데 어디 여기서 가든 못하는 행동. 대박 확대해 볼 수가 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마인드상 네. 이걸 뭘로 그렸고 어떤 걸로 그렸고 이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사실 눈으로 가까이 가서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걸 그 고흐의 별에는 밤 있잖아요. 네. 별에는 밤이 아니라 뭐 있어. 네, 그걸 봤는데 네. 확대를 쭉 해보니까 유화 페인트가 벗겨져서 살짝 올라온 네. 그 겹까지 다 보이더라고. 아 이- 그래요? 네, 구글 아트 프로젝트 들어가면 아까 저 긍정이가 말한 것처럼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가픽셀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네. 뭐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 뺄 수 없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네. 확대를 쭉 할 수 있어요. 우리 맞아요. 구글 어스 확대하면 지구에서 그쵸.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잭파 스튜디오까지 확 녹음 네. 영화에서처럼 있잖아요. 영화에서처럼. 그런 것처럼 그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구글 아트 프로젝트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왜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때 구글 어스 초창기 버전에서 넘어갈 때 그걸 시작한다고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그 처음에 박물관이 2개인가 1개밖에 없었어요. 서울 제가 알기로는 시작 초창기에 한 게 그 뉴욕의 뉴욕 현대미술관이 오마. 네,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확대가 안 됐었어요. 그냥 작품을 누르면 작품이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네.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이 만들어낸 기술력들이 거기에 계속 그걸 응용시키다 보니까 뭐 지금은 사실은 거기 등록된 미술관들은 굳이 안 가봐도 똑같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아닌가. 250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작품은 45만 개고 네. 예술 작가들은 6천 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전 세계 어느 박물관보다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맞아요. 있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VR로 연동이 되면 네. 진짜로 가보는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머리에 뒤집어 쓴 다음에 이제 좌우 양옆 똑같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음.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분들 왜 우리 루브르 박물관은 2박 3일 다 못 본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집안에서 계속 보는 거야. 가다가 세이브해놓으면 뭐 갔던 데부터 다시 보고. 제가 예전에 루브르 박물관 얘기하니까 나오는 건데 그 유럽 쪽 무전 여행하신 거 아시죠? 네네. 네. 자세한 의술장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유럽을 떠돌아다니다가 프랑스가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필요 없고 프랑스가 전 좋지는 않았어요. 돈도 비싸고 물값도 더럽게 비싸고. 근데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는 게 제일 좋았거든. 루브르 박물관 정말 커요. 네.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커요. 네. 그리고 굳이 이걸 안 봐도 될 만큼 커서 오죽하면 루브르 박물관 로비에 가이드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보시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하고 찝어놨어. 유명한 게 몇 층 어디에 있으니까 이것만 보세요라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 저는 거기 매주 금요일 날 무료 입장이란 말이야 거기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3주를 잡은 다음에 돈이 없어서 맨날 가지 못하니까 금요일마다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밤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봤는데 루브르 박물관 가이드 앱이 약간 루브르가 워낙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적이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이 그 오디오 가이드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갖고 지금 뭐 굳이 이걸 비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갖고 온 내용이긴 하지만 대립미술관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루브르 박물관은 아예 핸드폰 안에서 깔아서 아까 말한 위치 기반으로 해갖고 다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은 닌텐도 DS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이 있나? 네, 다 있고 그 플랫폼들이 언어별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는 끝판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이드 만드는 분들이시라면은 루브르 박물관 좀 참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가보고 싶어요. 네. 루브르 박물관. 꼭 한번 가보십시오.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시면 되고요. 아직 없어요 루브르 박물관. 아, 그래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루브르 박물관은 없고 오르쉐만 있을 걸요. 맞아요. 제가 루브르를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옛날. 왜냐면 난 그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여기서 제가 알기로 왕년에 최근에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한번 또 찾아볼게요. 뭐 하여튼 네. 네, 그 난 가본 지 오래됐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구글 네. 아트 프로젝트는 이제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에서 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는 이런 문화재나 네. 이런 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방금 말씀드린 미술관 외에도 네네. 각 나라의 유적지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그거 제공하고요. 돼요 이제? 네. 오. 그리고 스트리트 아트도 네. 따로 볼 수 있게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 그래피티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구글에서 이런 네. 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나가십시오. 아니 그 뭐 이런 중 분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엔 절대 나갈 수가 없어. 밖은 위험한 곳이야. 밤에는 나갈 수 있는데 낮에는 못 나가는 그런 분들. 햇볕은 위험한 것이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돌아보십시오. 전기로 만드는 빛만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아무튼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제가 초창기에 되게 충격 먹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훨씬 발전했네요. 네. 뭐 구글이 늘 그렇듯이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발전을 쉬지 않죠. 이게 생각합니다. 오토 서비스라고 보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네, 보통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O2라고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꾸로 오프라인 투 온라인으로 계속 구글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들이 잘하는 게 온라인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현실을 계속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VR 시장도 결국 구글이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그 갖고 있는 검색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온라인 시장에서는 구글을 따라갈 수가 없죠. 가상화를 할 때. 뭐 그래요. 오늘 뭐 뻘소리까지 했는데 결국 결론은 우리나라 미술은 글러 먹었습니다. 글러 먹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 안 하신 아니 적어도 것들이 자가 발전 기준으로는 자가 왜냐면 발전 기준으로 말씀 안 해주신 것들이 뭐 국립, 시립, 구립미술관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런 아니, 것 뭐 예술의 전당이나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이런 거.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가 발전 기준에서 미술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자가 발전은 어쨌든 서비스나 온라인 IT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만큼 할 서비스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앱은 있는데 예술의 전당 앱은 뭐 쓰레기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구색 가축용으로 만들어놨지 실제 사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술의 전당 앱을 많이 쓰는데 예술의 전당 앱은 예술의 전당 앱으로 보시는 것보다 예술의 전당 모바일 사이트가 훨씬 빠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모바일 사이트를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만들 거면 그냥 앱 안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미지 망치지 말고. 맞아요. 모바일 웹을 차라리 잘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웃긴 게 네. 그 시립미술관은 네. 모바일 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 웹은 없는데 네. 현대미술관은 모바일 앱이 없는 대신에 네. 모바일 웹이 있어요. 근데 시립미술관은 모바일 앱이 있어서 웹을 안 만들었는데 앱이 모바일 크죠. 앱이 거지 같지. 뭔 소리 하시지? 아무튼 만들 거면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는 굳이 미술 쪽 얘기 안 하고 네.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앱이라는 거는 다. 네. 앱이라는 건 사실 계속해서 뭔가 덕지덕지 붙이거나 네. 별도의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앱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앱을 만들면 맞아요. 자기가 만들고자 핵심 기능 아니면 동선을 아까 대립미술관에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런 하나의 라인을 따라서 만들면 앱이 좋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렇다면 하나의 핵심 가치에만 집중을 하시면 좋은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립미술관도 결국에는 핵심 가치만 집중한 것 같아요. 이걸로 대립미술관을 소개하고 대립미술관 모든 기능을 넣으려고 안 했고 처음에 오디오 가이드만 집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앱이 잘 됐고 그러면 조금씩 그때 가서 추가 여력이 기능을 생기니까. 붙일 여력이 되거든요. 뭐 슬픈 얘기네요.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에 우리 한번 회사 소개도 한번 넣어보고 조직도도 한번 넣어보고 아니면 우리 모바일 웹이 있는데 모바일 웹을 한번 넣어보자.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안 하면 안 좋은 쓸 앱이다. 거면 말하지 마.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왜 써? 그 사람들 출근할 때 돼서 야 나 오늘 이번 전시 좀 보러 갈 거야 하면 비서부터 시작해서 다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 아니라 도슨트가 붙어 있겠지 거기. 그렇겠지. 진짜 귀에 꽂아놓고 그거 걸어다니게 해주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런데 말고도 좀
작은 전시 공간들이 많아요. 뭐 시청각이나 커먼 네, 센터나 맞아요. 이런 데도 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면 더 잘 만들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만들 테니까. 이런 데 아니면 뭐 간송이나 호암 이런 데도 좀 뭐가 미술- 나왔으면 미술 쪽 좋겠는데. 조예가 깊으시네요. 아니, 강정 씨. 가고 보여줘. 싶은 곳은 많은데 네. 앱이 없어서 갈 수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앱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진지한 그 진정한 그 히키코모리 같은 정신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앱이 있어야만 가는군요. 그럼요. 네, 대립미술관 자주 가시겠네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술 이걸로 인해서 뭐 문화예술 4부작을 했는데 뭐 다음번에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뭐 다른 다시 자가발전 초심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재밌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가을이 안 왔어. 우리 가을이라고 그랬는데 가을 끝났어. 더워 죽겠어. 겨름이야 겨름. 우리 겨름이요. 맞아요. 겨름이라고 하니까 엄청 더러운데? 더 더러운 얘기 나오기 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즐거운 한 주 뵙겠습니다. 보내세요. hottest. 미안해요 아름다웠지만 당신의 깊은 것까진 느끼지 못했죠 Mr. Roscoe 고마워요 내가 너에게 미치지 않는지를 깨닫게 했죠